네, 안녕하세요. ND의 부동산 랩 앤디입니다. 오늘은 분양아파트 셀프 등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법무사 통해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을 하시는데, 셀프 등기를 하시다 보면 뭐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등기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을 때 좀 더 애정이 가고 애착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뭐 비용 2, 30만 원 아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 등기가 소유권 이전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관련 서류들은 무엇이 필요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놓는 게 향후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좀 더 많은 거래가 있으시다라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보통 일반 아파트를 매매를 할 경우에는 어, 대출이 안 들어간 경우에 대출이 안 들어간 경우에는 직접 셀프 등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 매매하는 거랑 조금 다르죠.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매도자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는 사람이 시행사죠, 시행사. 일반 아파트 매매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 간에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이 분양 아파트 경우에는 시행사와 일반인 간의 소유권 이전이 전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조금 다르고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 그런 부분들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 두시면 분양 아파트 셀프 등기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직접 해본 그 경험담을 토대로 해서 알려드리는 거라 비슷한 경우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프 등기는 크게 그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첫 번째로 분양사, 분양사로부터 우리가 이제 서류를 받아야 되거든요. 관련 서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요청을 하면 그것들을 보내줍니다. 보통 이제 그 신청을 하면 한 2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구청에 가서, 그 분양계약서 검인을 받고, 그 다음에 취득세를 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등기소. 등기소 가서 관련 서류, 그러니까 등기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양사로부터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서류들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본다면 그, 그 아파트 입주 지원 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그쪽에서 그 분양사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법인 인감이 날인된 등기용 위임장하고 두 번째로는 매도용 법인 인감 증명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등기필 정보죠. 그 보존 등기 권리증, 이 세 가지 서류들을 분양사에서 송부를 해주는데 보통 한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2주 정도.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2주 정도 후에 우편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샘플로 이걸 이제 올려놨는데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해당 이제 아파트가 이제 그 화성시에 있기 때문에 화성시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관할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위임장. 위임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표시가 이렇게 나오고, 뭐 그 주소죠. 주소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건물 번호, 그 다음에 구조, 면적 이렇게 나옵니다. 등기 목적은 이제 소유권 이전이다. 그러니까 위임장을 써줍니다. 그 분양사에서.
그럼 이제 등기 의무자는 뭐 이렇게 계룡 건설이 있고 대표이사 누구누구 돼 있고 등기 권리자는 이제 분양 계약자 계약자 이름이 나오겠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명의로 했었는데 이제 저랑 와이프 이름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시행사에서 이렇게 위임장을 하나 써줍니다. 등기 목적,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하라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를 이렇게 날인을 해서 보내줍니다. 인감증명서를. 용도는 이제 부동산 매도용. 그러니까 그 분양사 입장에서 이제 매도용이니까 이렇게 인감증명서를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매수자 인적사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류는 받아두시고요. 요 서류들은 요 앞에 이렇게 요 등기필 정보, 등기관리 통지서 요구하고 위임장, 그다음에 인감증명서는 나중에 등기하실 때 필요한 서류니까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첫 번째 이제 분양사로부터 이런 이제 등기 관련 서류를 받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구청에 가서 부동산 검인을 받고 취득세 납부를 해야겠죠.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사실 뭐 직장인이 아니시고 좀 시간이 있으시면 요 세 가지 프로세스를 하루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보통 이제 오전에 구청 가가지고 뭐 취등록세 내고 그다음에 오후에 등기소에서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오전에 다 하셔도 되고요. 뭐 시간은 뭐 동선 따라 달라지는데 뭐 두세 시간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구청에 가서 부동산 검인 및 취득세 납부를 하고 왔는데요. 자, 1번, 2번 항목만 먼저 한다라고 하면 50% 정도는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소 가서 관련 서류 제출하고 이제 등기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거기 한 반 정도 되는 거고 일거리죠. 등기 신청서 작성할 때 이제 작성하는 것도 사실 초보자분은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관련 서류 같은 것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2편에서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 분양사, 2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쉽게 관련 서류 받고 그다음에 구청 가서 취등록세 내면 되니까 그거는 뭐 점심시간에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 가지고 해당 구청 가서 뭐 취등록세 내고 오셔도 됩니다. 혹은 뭐 그 취등록세 이제 고지서 받아 가지고 인터넷으로 내셔도 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점심에 그 해당 구청 가가지고 검인 도장 받고 취등록세 납부를 하고 왔습니다. 예, 가는 김에 한꺼번에 하는 거죠. 예. 자, 그럼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화성시기 때문에 화성시는 그 화성시 동부 출장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 병점에 있거든요. 병점에 있는데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여기 화성시 동부 출장소를 다녀왔습니다. 예, 동부 출장소 여기 본관에 가면 이렇게 시민봉사과가 보이고요. 예,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번호표를 뽑아야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재반 업무를 서비스를 해주는데 부동산 관련 거래 신고 이제 검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걸 쿡 눌러서 번호표를 뽑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계약서를 이렇게 제출을 하고 이제 신분증하고 이제 공급 계약서를 이제 제출을 하면 이렇게 도장을 찍어줍니다. 검인 해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검인함 화성시 동부 출장소장 이렇게 꽝 이제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자, 이제 검인을 받았으면 이제 그 할 일이 또 하나 더 남아 있죠. 예, 취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아니요,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 가서 내야 되겠죠. 세무과. 여기 이제 동부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층에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갔더니 취등록세를 내기 위해서 취등록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방금 전에 받은 검인된 분양계약서 복사본, 분양계약서에 복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이제 그 복사기가 있기 때문에 복사본을 하나 만드셔야 되고, 여기 뭐 써놨네요. 검인을 안 받으신 분은 그 1층 가가지고 검인을 받아 오세요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순서를 잘 보셔가지고 먼저 검인 받고 그 다음에 취등록세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옵션 계약서가 있으시면 옵션 계약서 복사본 한 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양대금 납부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분양대금 납부 내역서 한 부. 예, 분양회사 발급. 예, 거기 분양회사 전화하면 뭐 팩스로도 보내주고, 또 해당 홈페이지 가면 거기에서도 분양대금 납부 내역서를 프린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분양권을 이제 전매하신 분은 분양권 매매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매매 계약서.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도 같이 있어야겠죠. 예, 그거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시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신규,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를 이제 전매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예, 그래서 취득세 신고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그 신고인 이제 인적사항 이제 주소를 쓰고, 그 다음에 취득 물건 내역 소재지만 적고, 그 다음에 여기 날짜, 이름, 사인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면 거기 이제 담당 공무원이 딱 보시고 이렇게 이제 그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세 장이죠. 예, 납부자 보관용 하나 있고 등기소 보관용. 그다음에 요거는 출장소 보관용. 예, 저는 이제 거기 이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바로 그 2층에 그 징수과가 있더라고요. 징수과 가가지고 요 취득세와 카드를 같이 제출했죠. 보통 요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무이자 할부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카드로 수납을 했고, 그러면 이제 납부 내역 확인서를 또 별도로 프린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등기소에 가실 때 같이 제출을 하면 되겠죠. 예, 이상으로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러니까 신규 분양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행동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하셔야 될 게 분양사무소로부터 관련 서류들을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당 구청에 가셔가지고 분양계약서에 검인받고 취등록세를 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등기소 가셔가지고 등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들을 같이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프로세스를 잘 이해를 하시면,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셀프로 하시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몇 번 해보면 뭐 쉬운데요. 또 안 해보신 분들은 또 어렵게 느낄 수도 있죠. 안 해봤기 때문인데 해보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셀프 등기를 하시면 이런 프로세스들도 이해하고 관련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도 아시게 되고, 또 아는 만큼 비용도 세이브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2, 30만 원 세이브 해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드셔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데 쓰셔도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 그 등기소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그러니까 등기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에 대해서 관련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좀 같이 부탁드리고 좋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